10월 15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병동에 투입된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야간에 코로나19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95.1%였고 담당 전공의가 1명이라는 응답도 61.8%나 됐습니다. 특히 야간에 코로나19 병동뿐만 아니라 다른 병동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는 응답도 74.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가 전국 병원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동원 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병상만 늘려놓다 보니 전공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전공의 91.7%가 수련교육의 질저하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협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고령사회 대비, 또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과 공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특별법 제정 등 출산 육아 정책과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하위 법령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관련 전문 과목 학회와 의사회 임원들이 참여합니다. 수술실 CCTV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통과된 의료법에 미비점이 많아서 하위 법령을 통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법에 담긴 독소 조항들을 규명하고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따질 수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선 국가가 100%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 사고의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과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역 의원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들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100%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 3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51억 5,800만 원에 이릅니다. 명의도용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8천여 건이나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4천 명이 넘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950명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명의도용은 건보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